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조건 걸어라. 질병을 고치고 인생을 바꾸는 걷기의 힘. 1. 걷지 않으면 아플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건강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즉,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운동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하는 건 헬스장이나 운동광장에 등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운동시설에 등록한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무려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처음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운동 실천율이 낮은 이유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하는 것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신발을 갈아 신고 옷을 갈아입고 체육관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일상에서 걷기를 통해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을 먼저 내리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에서 5분, 10분 운동 시간이 쌓이다 보면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 운동하는 것만큼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걷기는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운동이자 값비싼 장비나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운동으로 꼽힌다. 또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기에 신체 활동 부족과 건강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운동으로 평가된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매일 조금씩 걷다 보면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2. 햇볕을 쬐며 걸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비타민 D의 90%는 햇빛을 피부로 쬐일 때 만들어진다.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해 비타민 D가 생성된다. 비타민 D는 혈관을 따라 간으로 이동해 화학적 구조를 바꾸고 이후 신장으로 이동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화한다. 활성형 비타민 D는 소장으로 이동해 장세포를 자극시켜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이처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햇빛 쬐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생활 속 사소한 실천은 우리의 뼈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우리가 햇볕을 쬐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그 결과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급속한 골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최대한의 골량을 확보해야 훗날 골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으로 이환을 막을 수 있다. 평소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은 근본적으로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계단을 오르면 심혈관 기능과 심폐기능이 강화된다. 김광현 씨는 심장으로 가는 왼쪽 혈관이 95% 막혀 응급수술을 받았다. 김광현 씨가 시술한 계기는 경사진 곳을 빠른 걸음으로 걸을 때 가슴이 조여오며 숨을 못 쉴 정도의 통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비교적 젊은 나이였지만 평소 기름진 음식과 고기 위주의 식사, 그리고 현저히 부족한 운동량이 문제였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시급한 상황. 주치의는 몸의 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계단 오르기를 권유했다. 계단 오르기는 지구력을 강화하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다. 지구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심장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효율적으로 해서
협심증 발작 위험을 줄여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하체 근력을 강화하면 에너지 넘치는 생활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걷는 것은 다리 근육을 이용해 혈관을 짜주는 행위로 전신의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동맥으로 흘러간 피가 하체로 가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으면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심장으로 들어와서 허파로 흘러가면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즉 혈액이 정체되지 않도록 자주 걷는 것이 좋은데 계단을 오르면 다리 근육에 힘을 주게 되어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다. 혈액순환을 돕는 것 외에 계단 오르기의 또 다른 장점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감기에 걸려 가래가 생겼는데 그것을 제대로 뱉어내지 못하면 폐렴을 앓게 된다. 심폐기능이 약하고 근력이 없는 사람은 가래가 차도 뱉어낼 기력이 없다. 노인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폐렴이다.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특히 숨쉬는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걷기나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폐 운동은 점차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스며든 산소는 혈액과 함께 심장 운동을 통해 전신으로 퍼진다. 계단을 오를수록 강도를 높여 걸을수록 필요한 산소량이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가 점차 빨라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심폐기능이 향상되는 것이다. 4. 나에게 맞는 걷기로 허리 통증을 이겨내다. 50대 신진수 씨는 자칭 계단 마니아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건강의 변화를 느꼈고 이 좋은 운동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30대 중반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이런저런 운동을 해도 안 되다가 40대 중반에 계단 오르기를 시작해 지금까지 10년을 했다. 현재 그의 허리는 어떤 상태일까? 정확한 확인을 위해 MRI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신진수 씨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요근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은 허리를 곧게 세우게 되는데 그로 인해 세 가지 척추 기립근인 장늑근, 췌장근, 극근이 발달하게 되어 척추가 받는 부담을 줄인다. 즉,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면 근육이 강화되어 척추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걷기는 통증을 줄이는 것 외에도 살아가는 데 있어 긍정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하지만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장시간 무턱대고 걷는 것은 꼭 좋은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스크의 압력을 높이고 신경뿌리를 압박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의를 찾아 증상을 봐가며 적절히 걷는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걷기와 하체 근력 운동으로 무릎 관절을 관리하다. 75세 김명남 씨는 2년 전까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 고관절 통증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 혼자 서서 식사를 해야 했던 김명남 씨. 발로 걸레질을 하며 몸을 구부리는 동작은 될 수 있으면 피했다. 그러나 무릎 통증은 걷기 운동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사라졌다. 오늘도 변함없이 걷기에 나선 김명남 씨는 탄력 있는 우레탄 재질 산책로에서 보폭은 넓게, 몸은 꼿꼿하게 세우고 걷는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걷기 운동은 김명남 씨 생활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아침에 걸으면 그날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운동을 안 하면 그날은 다른 일은 못해요. 꼭 걷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70세가 넘어서 무릎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든다. 나이가 들면 치유력이 떨어지고 누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과거엔 이 정도 버텼지만
이후에 계속 누적된 것들이 회복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건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증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허벅지 근육이 강해질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 줄어들어 연골과 인대가 힘을 덜 받게 된다. 즉, 일을 덜 하기 때문에 많이 닳지 않고 근육으로 인해 보호가 되는 효과가 있다. 단, 처음부터 너무 장시간 걷거나 강도를 무리하게 증가시키는 것보다 조금씩 단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먹는 것에 주의하는 것. 일상에서 이런 긍정적인 사이클을 돌리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